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모스탄 대사는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전쟁 7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은 큰 전쟁이 70년 주기로 일어났다는 걸 전쟁 70년 주기설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1945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70년이 언제입니까? 2015년이죠. 그때부터 지금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비춰본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그에 맞춰서 70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3, 4년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등등등등 작은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은 여기서 이 국지전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결국 하나의 단초가 돼서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반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것이 모스탄 대사의 서울역 연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대만을 2027년 공격한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중국이 2027년이 넘으면 중국이 쇠락하고 사실상 대만을 침략할 힘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Day를 중국은 2027년으로 정해 놨다는 것이죠. 서해 공정 여러분 잘 아시죠? 남중국해 공정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서해를 저들이 앞바다로 앞마당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갑자기 서해 바다에 말뚝을 박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의 기지를 만들까요? 이거는 대만 침공을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준비라는 거죠. 저기 북해 함대라고 있습니다. 저 위에 지금 북한과 중국이 접한 저 땅 위에 지금 북해 함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 북해 함대가 내려와서 대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해를 점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해 함대의 이동로로 서해 바다를 자기 앞마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도 또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전초 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패권 전략의 하나인데요. 중국은 세계 패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을 소위 먹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말이죠. 홍콩을 먹고 나서 이제 배가 고픕니다. 원래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것이 욕망입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 좌파 정부를 그리고 좌파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지원 방법이 돈이고, 그 지원 방법이 또 부정선거고, 또 그 지원 방법이 유학생을 가장한 간첩들을 대거 파견한다든지 이런 어떤 인적 침투 방법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알고 중국 유학생들이 사실상 그 중에 많은 수가 중국 간첩이라고 보고 중국 유학생을 아예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USAID가 사실상 중국과 같은 좌파의 지원 숙주가 됐다고 보고 USAID를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AWEB 역시 좌파의 숙주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AWEB도 공격을 할 겁니다.
특히 그런데 A웹은 우리 대한민국이 A웹의 하나의 본거지고 하나의 또 중심축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이 A웹과 대한민국을 연계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대만이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전차가 나타나고 공원에 미사일이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중국이 침략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전 국민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례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해안방어 훈련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가전까지 대비해서 모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만은 말이죠. 중국과 전쟁을 해안에서의 방어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이제 시가전이 벌어졌을 때, 마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공원에서 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첨단 무기가 배치됐습니다. 전쟁이 먼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사실상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이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직도 6.25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언제든 다시 휴전을 깨고 남한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은 경각심을 갖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올해 훈련에서 대만군은 이전과 다릅니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 및 시가전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공원이나 대형 마트 등 곳곳에 전차와 미사일 등 무기를 배치해서 중국의 위협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리고 영국 가디언은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군 침공을 가정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지난 9일부터 계속해서 열흘 동안 진행했습니다. 한광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을 한광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0일, 9박 10일 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역대 최장기입니다. 올해 훈련은 이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2027년 중국의 침략설이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강훈련은 주로 해상을 통한 중국군 침투를 격퇴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시가전까지 대비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이죠. 해안에서만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생활권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훈련은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해서 도시 안으로 침투한 거, 주택가로 침투한 거, 대도시 중심가로 침투한 거, 마을의 시골길까지 침투한 것을 상정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대만의 모든 시민들이 이 훈련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중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중국군의 내륙 침투에 대응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군인들을 태운 대만군 주력 장갑차 CM-34 윈바오가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 반대편에서는 주민센터 뒤에 잠복한 CM-11 유흥 두 대가 논을 향해 모의 사격을 하면서 폭음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4일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한 훈련이 또 이뤄졌습니다. 재불린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지하철역을 뛰어나와 상점가에서 전투태세에 임했고 타이베이 동쪽 외곽에서는 육군 물류사령부가 지하철로 군수품과 식량을 수송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군이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전장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훈련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이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했을 때 전장 생존 가능성, 살아남기 위해서 지하철 속에 들어가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연습을 한 겁니다.
대만군은 또한 한강훈련 일정 중 마지막 나흘 동안 전국에서 장기전 대비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이 역시 대만군이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훈련 기간 대만 전역 곳곳에는 첨단 무기들이 이동 배치됐습니다. 타이페이 중심부 메이디 강변공원과 숭산공항 인근 관산 강변공원에는 미국에서 공급받은 파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남부도시 타이난에 있는 대형마트 코스트코 매장 앞에 주장에는 전차 여러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만군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미국산 고속기둥 포병 로커 시스템 하이마스라고 그러죠. 이것도 도시 외곽공원이나 강변 자전거 도로, 노천초장 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도 한강훈련 때면 타이페이 등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미사일 포대 등이 배치되곤 했지만 올해는 이전보다 더 눈에 띄는 첨단 무기들이 배치됐습니다. 총동원됐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한강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자체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국민에게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대만 민방위 전문가 TH 슈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런 커다란 전략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전에는 그저 해변에서 적을 물리쳤다면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린유이 대만 단장 국제관계전략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대만의 국방 예산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자체 방어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며 이번 훈련은 또한 대중의 전쟁은 우리 생각처럼 멀리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보란듯이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전쟁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 코앞에 등장한 하이마스나 패트리엇 등 무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서로 이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차와 미사일 등 무기가 도시에 나타나고 정말 전쟁이 임박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멀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참관한 한 애국군 관계자는 이러한 사고가 대만 도시 지형의 복잡함을 보여준다면서 다시 말해서 지금 훈련을 하다가 말이죠. 차량이 파손되고 또 전차가 조금 또 파손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은 대만 도시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고 만약에 공격 들어왔다가는 니들은 악몽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굉장히 골목이 좁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가전 들어왔다가 이 전차가 들어왔다가 뭐 파손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뭘 보여주는 거냐. 중국 니들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가는 시가전 들어왔다는 니들의 여기에 무덤이 될 것이다. 여기 우리가 전부 다 지뢰 설치하고 곳곳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가 그러면 시가전을 해가지고 니들을 갖다가 끝까지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정말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임박한 사실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의 전쟁도 임박하고 있습니다. 모스타는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중국과 대만 그 틈을 타가지고 북한과 남한 같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면 동시에 북한과 한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되는데 이 경우 미국은 오히려 대만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은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누굽니까? 이재명 좌파 정부입니다. 2027년 내년 후년입니다.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남아있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상정하기 끔찍합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군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